네,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 외에 또,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직장에, 말단 직원으로 이렇게 입사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오너가 되고 리더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험과 축적, 뭐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이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떠한 모임에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모임도 높은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또 생리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곁에 사람을 둔다,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을 둔다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와 함께 하게 될지 하면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이제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내 곁에 둬도 될까, 함께 일을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예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얘기는 공자가 어, 사람을 쓰는 지혜 9가지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쓸 때, 내 곁에 둘 때에는 이런 9가지 사항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체크하면서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보고, 부탁해서 심부름을 시켜보고, 그 사람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업 형태에서 직원을, 이거 테스팅을 한다는 게 하지만, 일을 맡겨보는 거지. 맡겨보는. 네, 이런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좀 다릅니다.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있으면 일을 이렇게 시켜보고 외근을 시켜보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좀 다르고 일 처리가 다르다는 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신속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예를 들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일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두고 내 곁에 두면서 같이 또 일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업무의 능력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업무, 머리가 좋아서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도 있고, 아예 능력이 배제가 되는, 실력적으로 도저히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판단이 되는, 내가 직접 옆에서 서봐야 되는, 함께 업무를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귀찮은 일도 이렇게 시켜봐야 돼.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나한테 시켜? 하는, 이게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해보면. 정말 이거, 귀찮은 거, 이런 일을 시켜도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 일처럼. 그게 이제, 나를 생각하는 충성도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런 게 나와요. 어, 이제 그런 부분을 시켜보고, 그런데 그런 일을 시켰을 때, 그 어떤 그 느낌, 돌아오는 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뜻밖의, 예를 들어, 생각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던져보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 업무 처리 능력, 지혜,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 요즘은 동거래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안 하지만, 예전에는 좀,
뭐 직원들이래 또 가불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불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근태사항이라든지 결국은 좋지 않아요. 물론 가정적으로 뭐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불을 한다는 게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신용 부분, 신용적인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고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결코 끝이 좋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뭐 경험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여섯 번째는 재무, 이런 돈 관리, 격리 업무도 이렇게 맡겨보면요. 희한하게 꼭 이렇게 모질하고 뭔가가 이렇게 허점이 있고, 영수증이 빠지고,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딱히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을, 오너들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감사 업무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게 딱 보면 숫자가 느낌으로 나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돈품들이 계산이 잘 안 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다 맡기거든요. 저도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안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맡기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알아요. 느낌 안다니까. 그걸 그런데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경험이지만, 그래서 맡겨보면 재물에 대한 돈의 어떤 그런 처리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여덟 번째, 술을 좀 과하게 먹고 그 사람이 끝까지 술에 취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절도를 이거는 뭐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버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죠. 예를 들어 어떠한 술을 절제를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뭐 젊은 날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많이 오버하면 실수도 하더라고요. 뭐 때로는 그 실수라는 게 용납이 되는 실수가 있고 용납이 되지 않는 실수가 있고 그게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큰일 나고 그런 걸 이제 느꼈는데 만약 하나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을 이제 과하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평상시에 어떤 그런 모습과 술이 취했을 때 그게 오버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다음 마지막에 이제 남녀가 이렇게 함께 섞여서 해보면 이성을 보면서 그 어떤 절개, 절도 이런 자세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유독 뭐 남자들과 여자들 이런 모임이나 보면은 꼭좀 앞장서서 여성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제를 하는 선을 넘지 않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뭐 동성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선을 하다가 이렇게 이성과 자리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버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런 걸 만약에 내가 내 곁에 둔다든지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곁에 두기 전에 오늘 얘기했던 아홉 가지가 제가 이렇게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조금씩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 현대 사회와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아홉 가지를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면서 다 내가 맞고 내가 올바르고 전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이제 시행착오, 그 다음에 실수를 통해서 그게 좀 개선되고 뭐 그렇다고 100% 개선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선되고 생각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곁에 두는 앞으로는 만약 하나라도 함께하는 직원들이든 누구든 쓴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참조해서 이런 얘기를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더 나에게 더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